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실무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업무 계획 짜있다 보면 로드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로드맵의 기본 개념상 보면 이렇게 단계별 거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 추가 모습을 갈 건지를 징검다리 형태로 보여주는 게 로드맵의 투비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한 3년치,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 5년치의 로드맵 잡든지 3년치 로드맵을 잡습니다. 이게 보통 인사에 대한 로드맵, 뭐 경영혁신활동에 대한 앞으로 로드맵, 전략의 로드맵, 조직문화 개선을 로드맵,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이런 로드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쉽게 말해서 A에서 B로 가기 위한, 이 B가 목표죠. 목표로 가기 위한 저항 세력을 안고 다 같이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러면 다 같이 어떤 단계로서 갈 건지.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가지가 뭐고, 그다음에 중기적 접근할 가지가 뭐고, 그다음에 장기적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를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시각화하는 게, 그게 Y+5 로드맵입니다. 그 수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스한 컨설팅도 보면, 많은 회사하고 이제 프로젝트에도 보면 이런 개선 과제와 로드맵을 많이 뽑아냅니다. 그러면 로드맵을 뽑고 개선 과제를 뽑냐? 아니죠. 그렇게 한 적은 없죠. 대부분 다 개선 과제. 그러니까 로드맵에 들어가야 될 필수 항목이 무엇을 할 거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단기, 중기, 장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단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퀵액션 과제가 되어 있으니 단기고, 중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 장기는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차이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이 로드맵에 반드시 들어가다 보니까 이니 두 놈이 패널로 동시병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선 과제 뽑을 때부터 아예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프로젝트 하신 분들이. 자, 그럼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냐. 변화 모델이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가잖아요. B가 목표죠. 목표로 가는 투비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 회사 매출이 100억인데 이걸 500억 키우겠다.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차는 어떤 신제품 만들고, 2년차는 어떤 신제품 만들고, 3년차는 마케팅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별 자체가 이게 실제 현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럼 단계를 뽑을 때 보면 ASB를 가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도 그려줄 거냐. 그게 보통 변화 관리라고 합니다. 변화 관리. 이거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비 모습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변화 관리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문화나 뭐 인사나 뭐 기획이나 전략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차이가 직무상 특성이 있지만 변화 관리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델, 뭐 침체기, 준비기, 실행기, 결정기, 그다음에 결실기, 이렇게 단계별에 있는 것처럼 이 로드맵에 그 실제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베이스에서. 또 변화 관리 모델 중에 보면 위기 관리 감 조성, 팀 구성, 비전 제시, 비전 전파, 이런 것들은 맞겠죠.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걸 설명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 관리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변화 관리 모델을 가지고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조직이나 저항 세력이 있거든요. 기존에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보통 기득권자, 사원 대리급은 크게 불만이 없어요. 여기 분들 가자면 가는데, 팀장이나 부서장 정도 레벨이면 조금 거부하죠.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내 밥그릇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도 끌고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100% 아니어도 한 50% 인력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따라 볼지라도 이 저항 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저항 세력을. 그래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1단계는 뭐가 있고 2단계 뭐가 할 건데 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A4용지 슬라이드 장표에 보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변화 관리 모델. 변화 관리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A, B, C 이렇게 모델. 그래서 1단계 Y 플러스 1년, Y 플러스 2년, Y 플러스 3년, Y 플러스 5년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가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거냐 중요해요. 사업 목표, 뭐 KPI 같은 거죠. 딱 직무부 차이가 있지만 뭐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서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 쪽에는 매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끝날 시점에 아니면 중간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타겟을 뭘로 할 거냐, 변화의 타겟을. 그래서 올해는 뭐 리더분들부터 참여시킨다. 내년부터는 실무자성에서 참여시킨다. 다음부터는 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시킨다. 이렇게 변화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행동 모습의 타겟을 설정되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이렇게 주요 실행 과제가 있는 거예요. 도출된 과제들의 이 과제가 있으면 이걸 재분류하는 거죠. 분류해서 요 안에 반영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Y 플러스 로드맵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 혁신 업무든지 인사 업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그 로드맵의 구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직원들이 보고 어느 단계로 어떻게 갈 거구나 명확한 빅피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로드맵을 빅피처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빅피처를 이제 보고 우리 다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이 로드맵 수립의 목적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제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면. 최근에 모 회사 이제 프로젝트 컨설팅 했는데도 그것도 보면 이제 조직 문화 이제 마스터 플랜의 계획 수립 단계 안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며칠간 고민하는 거야. 며칠간 고민해서 1단계도 어떻게 될 거고 2단계도 어떻게 할 건지를 단계별로 변화 관리 모델 가지고 계산 가져갖고 목표 정하고 목표치도 얼마 잡을 거냐, 영업 조직은 뭐 100만 원 잡을 거냐, 10억을 잡을 거냐, 100억을 잡을 거냐, 그 하나하나가 자 봅시다. 내가 200을 잡는다. 200억이 KPI면 200억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관련 부서 다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장표 한 장에 채우기 위한 활동이 그냥 보고서 작성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하고 다 협의해서 반영된 결과물이 로드맵인 거예요. 그 수치고. 그래서 로드맵 짜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무자 정도 되면 한 중간 관리자 이상급 되면 이 로드맵 짜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만 자기 실무적으로 많은 커리어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